테슬라 주식은 로켓처럼 치솟고 있고요. AI 바람을 탄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은 역시 매그니피센트 세븐 소리를 듣고 있죠. 거기다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반짝이는 디지털 금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갈지 함께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하다입니다. 주요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테슬라 주가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11월 5일 선거 이후 주가가 무려 2배로 올랐습니다. 지난 금요일 테슬라 주가는 5.34% 상승해서 주당 389.22달러에 마감했는데요. 이는 2022년 1월 3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S&P 500 지수는 0.3% 올랐고 다우존스 지수는 약간 떨어졌죠. 이번 상승 배경으로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가 테슬라 주가 목표치를 350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평균 애널리스트 목표치보다 30% 이상이나 높습니다.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가는 256달러인데요. 11월 선거 이후에 상승한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식은 항상 이 목표치를 넘어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었죠. 지난 3년 동안 테슬라 주식은 평균 목표가를 3분의 1 기간 이상 초과해서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애플이나 GM과 같은 다른 대형 기업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죠. 테슬라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주식입니다. 애널리스트들 간에도 의견 차이가 크죠. 목표가의 상위와 하위의 차이는 275달러입니다. 즉 현재 주가의 약 75%에 달하는데요. 현재 테슬라 주가는 실질적인 수익 변화보다는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택시나 로보택시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이 앞으로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7개의 빅테크 주식은 지난주에도 놀라운 성과를 보였는데요. 앞으로도 이 상승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가장 돋보였던 주식은 애플과 알파벳이었는데요. 3%와 3.1%가 상승했죠. 올해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로 보인 엔비디아는 4.7%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보다 약간 더 높은 4.9%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메타는 무려 7.6%, 이번 주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주인공은 아마존과 테슬라 각각 7.9% 상승했습니다. 이미 올해 빅테크 주식이 67%나 상승한 상황에서 이런 추가적인 상승세는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연말로 접어들면서 산타랠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요즘 이런 상승 모멘텀은 투자자들에게 더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결국 2025년 이후의 이야기일 텐데요. 물론 2025년에 또다시 S&P 500이 2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1분기 동안 주식시장이 잠시 숨을 고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강수장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빅테크 주식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성장 동력이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계속되는 투자와 AI 관련 지출이 향후 3년 동안 1트릴리언 달러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얘기했고요. 2025년에도 기술주가 2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개발이 가속화될 가능성과 새로운 행정부의 반독점 규제 완화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반짝이는 디지털 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값이 올해 거의 30% 상승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미국 대선 이후에 금의 매력은 조금 퇴색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금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심지어 연준 의장 제롬 파월도 비트코인을 금과 비슷하다, 단지 디지털 형태일 뿐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와이오밍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삼자는 법안을 제출했다는 거죠. 이 법안에는 연준이 금 보유량을 일부 매각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금값은 대선 이후에 약 3% 하락한 반면 비트코인은 30% 이상 급등해서 10만 달러를 찍었었죠. 전 세계 금 ETF는 11월에 순유출을 기록했지만 비트코인 ETF는 빠르게 성장하며 50빌리언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이 완전히 밀려난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금은 여전히 변동성이 적고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과거 4년 주기로 70에서 80% 급락을 경험한 적도 있어서 아직은 변동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결국 금과 비트코인은 서로 경쟁
경쟁하는 자산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자산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 자산운용사의 CEO는 금과 비트코인을 함께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더 큰 수익 잠재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진정한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더 많은 안정성과 실질적인 유용성을 보여줘야겠지만요.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며 겪고 있는 논란과 주요 테크 리더들이 이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일까요? 최근 머스크는 전기차, 우주 탐사, 소셜 미디어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 경쟁자들은 머스크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의 닉 클레그 부사장은 BBC와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정치적으로 부유한 지지자가 될지 아니면 정치적 꼭두각시 역할을 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즈 딜북 서밋에서도 머스크와 새로운 정부 효율성 부서 DOGE가 큰 화제가 됐죠. 오픈 AI 창립자 샘 알트먼은 머스크와 한때 친구이자 동업자였죠. 하지만 이제는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정부 효율성 부서 파트너인 비백 마리와 미는 연간 연방 예산에서 500빌리언 달러를 삭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알트먼은 머스크가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정치적 권력을 남용해서 경쟁사를 불리하게 만드는 건 미국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픈 AI는 머스크의 xAI와 직접 경쟁하는 기업입니다.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도 머스크와 경쟁 중이지만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베이조스는 머스크가 자신의 기업에 유리하도록 정치적 권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머스크는 현재 정치적 역할에서 꽤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최근 월가의 기고문에서는 동료와 함께 500빌리언 달러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계획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의회와 머스크의 사업 경쟁자들이 이 문제를 좌시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결론적으로 테크 리더들은 머스크가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관여했을까요? 이 과정은 현대 역사상 가장 갈등이 많고 논란이 된 전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전환에는 일론 머스크와 오라클의 공동 창립자인 레리 앨리슨 같은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죠. 이들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조언자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주요 정부기관의 인사 채용에 직접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규제 완화와 혁신입니다. 인공지능, 암호화폐, 그리고 국방산업에서의 민간 기술 활용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머스크의 동료와 친구들은 국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서의 인재를 직접 인터뷰하면서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들 중 일부는 정부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스스로 인터뷰를 받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리더십 세대는 과거와 달리 우파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최대한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머스크와 그의 동료들은 정부 서비스의 민영화, 규제 완화, 연방거래위원회의 역할 축소 등을 주장하고 있죠. 정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는 팔란티어의 공동 창립자인 피터 틸이 군사기술 스타트업 안두릴의 팔머 럭키 등 국방기술 분야의 거물들도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방산계약 계획, 암호화폐 규제 완화,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도입된 정책들을 되살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주변 인물 중에는 재미있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스크의 가족 사무실을 운영하는 제러드 버철은 외교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무부 후보자 면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트위터 인수 당시 머스크를 도왔던 스티브 데이비스는 정부 예산과 연방 자금 집행 과정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정부 효율성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은 단순히 기술 혁신가를 넘어 정부의 정책과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어떻게 우주 탐사와 국방 분야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머스크는 화성에 사람을 보내고 궁극적으로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스페이스X를 설립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단순히 우주 탐사를 넘어 미국 군사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페이스X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는 바로 스타링크라는 위성 네트워크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6,400개 이상의 위성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기술이 단순히 인터넷 연결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군사 작전에 드론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병력과 장비를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스페이스X의 초대형 로켓 스타쉽입니다. 이 로켓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강력한 재사용 가능한 로켓입니다. 엄청난 무게를 한 번에 운송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 기술을 활용해 전쟁이 발생했을 때 아시아 지역으로 병력과 장비를 몇 시간 만에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 발전이 단순히 방어력 향상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쟁 국가들이 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며 군사 개발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한편으로 스페이스X의 기술이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억제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팔란티어 주식이 상승한 이유와 최근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미국 연방 방위 계약 업체인 부주 앨런 해밀턴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국방 임무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팔란티어는 이미 2020년부터 루즈 앨런과 협력해왔고 특히 정부 군사 계약을 중심으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팔란티어는 미 육군과도 2008년부터 협력해왔는데요. 이런 정부기관과의 파트너십 덕분에 지난 3분기 정부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4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팔란티어의 목표 매출 달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블레어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회사가 2022년에 발표했던 2025년 매출 목표인 4.5 빌리언 달러를 약 700밀리언 달러 이상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주 앨런과 협력이 이번 매출 목표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주 앨런은 이미 팔란티어의 경쟁사인 스노우플레이크와도 협력 중입니다. 특히 부주 앨런이 데이터브릭스와 협력해 만든 데이터 분석 플랫폼 에드바나는 미국 국방부가 가장 큰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사용 중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팔란티어는 지난주에 또 다른 중요한 소식을 전했죠. 팔란티어 소프트웨어가 미국 정부의 민감한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로드맵 하이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인증으로 정부기관은 팔란티어의 전체 제품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는 나스닥 100 지수에 새롭게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수 변경 내용은 12월 13일에 발표될 예정이라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지난 금요일 6.22%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하고 정체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엔비디아 주식은 약간 오르긴 했지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금요일 144.48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 193%나 상승했는데요. 대부분의 상승은 연초에 있었고 6월 이후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최첨단 반도체인 블랙엘 칩은 현재 대만의 TSMC에서 생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내년부터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공장에서 이 칩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엔비디아와 TSMC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지만 이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TSMC는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첨단 칩 제조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기업이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안보 문제로 인해서 TSMC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TSMC와 엔비디아의 상황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 간의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면서 엔비디아가 첨단 반도체 생산 일부를 미국으로 옮기려는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잠재적인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죠. 특히 TSMC의 애리조나 공장은 원래 덜 복잡한 칩을 생산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첨단 칩 생산까지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변화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전체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가 매년 12월에 어떻게 재편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100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나스닥 상장 기업 중 상위 100개 기업으로 구성됩니다. 이 지수는 매년 12월에 업데이트되는데요. 시총이 낮은 기업들은 제외되고 새로 성장한 기업들이 추가됩니다. 최근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나스닥 100에 포함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나스닥 100에 포함되면 ETF 및 인덱스 펀드 매니저들이 해당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작년에만 나스닥 100에서 7개의 기업이 제외됐고 7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엠러빈 같은 대형 나스닥 상장 기업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져 있죠.
특히 오라클, 어도비, 브로드컴, 코스트와 같은 메가캡 기업들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 노동부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연준 목표치인 2%를 낮추는 것이 여전히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3분기 100만 장자 401k 계좌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투자 전략과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비즈니스 분석 소프트웨어를 팔던 회사였지만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CEO 마이클 세일러가 회사를 비트코인 국고회사라고 부를 정도로 비트코인의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주식과 전환 사채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한 뒤 이를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하고 있죠. 그 결과 주가는 올해만 500%가 올랐습니다. 엄청난 소매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회사의 주가가 너무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점이죠. 투자자들이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 한 개당 거의 24만 달러를 지불하는 셈인데요. 이건 실제 가격보다 훨씬 비싼 거죠. 화면의 그래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인데요. 지난 금요일 2.23%가 상승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에는 몇 가지 큰 리스크가 있죠. 회사 주식은 비트코인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거나 사람들이 이 프리미엄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주가가 543달러에서 395달러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른 리스크는 높은 부채이죠. 회사는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기 위해서 700밀리언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 부채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 시 회사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일반적인 주식 발행 정책을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회사는 기존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주식 발행을 꺼리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식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높은 변동성과 리스크가 있는 만큼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ETF와 같은 대안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핫한 AI 칩 시장의 변화와 엔비디아의 경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AI 칩 시장에서 절대적인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마존, AMD 같은 대기업과 여러 스타트업이 새로운 AI 칩을 선보이면서 엔비디아의 독주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마존의 트레이니엄2와 AMD의 MI300 칩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칩들은 특히 AI 개발 과정에서 추론이라는 단계에 최적화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추론 단계는 AI 모델이 학습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챗봇이 질문에 답하거나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마존은 새롭게 개발된 트라이엄2 칩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칩은 이전 버전보다 4배 빠르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기업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 칩으로 엔트로픽이라는 AI 스타트업에 초대형 AI 공장을 세우며 성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챗봇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회사죠. 트라이엄 칩 덕분에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MD의 경우 MI300 칩으로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 블랙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AMD는 메타가 MI300을 활용해서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AMD와 아마존 모두 가격과 전력 효율 면에서 엔비디아보다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AI 칩을 개발하면서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이렇게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추론 성능에서 여전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 새롭게 출시한 블랙엘 칩은 뛰어난 에너지 효율과 계산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젠슨항은 우리의 칩은 경쟁사의 칩이 공짜일지라도 여전히 더 경제적이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성장이 둔화되어 새로운 투자 기회를 탐색해야 할 때라고 블룸버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술 주식들이 조금 지친 모양새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은 시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들의 주가는 주로 AI와 신기술 개발과 같은 높은 이익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이 잠시 멈춘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이들 7개 기업의 2025년 이익 성장률은 18%로 예상되는데요. 2024년 예상치인 34%에 비하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업들의 성장률은 고작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시장 전체를 주도하는 성장 엔진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겠죠. 그렇다고 기술주가 끝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는 AI 컴퓨팅 수요 덕분에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죠. 2024년 매출은 129빌리언 달러, 이익은 71빌리언 달러로 예상됩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기술에 의존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점점 다른 기회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기술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반면 소형주로 투자 유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이나 바이오테크,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가능성을 찾는 투자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의 기술주는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이긴 하지만요. 기술주 중심의 시장이 점점 더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제 빅테크만 바라보는 대신에 더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2025년에 주목해야 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주식 10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팔란티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그리고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는 그랜드 티프 오토 VI 출시 기대감으로 매출과 주당 순이익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특히 게임 예고편이 공개된 이후 주가가 상승했지만 출시 지연 소식이 나올 경우 주식을 매수할 기회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지난 여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문제로 기술 장애를 겪었지만 고객 이탈 우려가 해소되면서 안정적으로 매출 성장률 22%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무료 제품을 제공해 유료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플랫폼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와 AI 분야의 성공 덕분에 거의 모든 분석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의 의견과 목표 주가를 참고해서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11월 미국 고용시장이 눈에 띄게 회복됐습니다. 22만 7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 몇 달간의 소폭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고용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증가에는 고잉과 그 협력업체의 파업 종료로 복귀한 근로자들, 그리고 허리케인 복구 작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실업률은 10월에 4.1%에서 4.2%로 약간 상승했지만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은 전년 대비 4% 상승하면서 예상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향상된 덕분입니다. 기업들이 인건비 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으면서도 직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고용시장은 팬데믹 이후 과열 상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신고가를 경신한 주가가 많이 있는데요. 주가 상승률만큼 수익률을 얻어낼 수 있도록 투자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